그럼 그 차입금이 생기잖아. 그걸로 장사를 하든 아니면 무슨 상가를 사든 어쨌든 현금을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을 해야지.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. 그거를 뭐 애엄마가 됐든 애들이 됐든 소유를 했어. 근데 만약에 거기에 거주를 해. 그러면 소득은 전혀 안 생기겠지. 그러면 자산은 앞으로도 자라날 수 있지만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. 그러면 그거는 무리된 소유가 되는 거야. 그런데 만약에 그 집을 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든 세를 줬어. 그리고 나는 좀 더 못한 환경에 가서 살아. 그러면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현금의 흐름이 생기겠지. 그러면 걔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하는 거야. 거주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. 그러면 그건 보유의 가치가 있겠지. 그리고 걔는 자라는 속도가 또 빠를 거야. 그 빠르다는 의미는 그래 내가 쓰는 어떤 소비보다. 그러면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. 그럼 그 가치가 있겠지. 그러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진짜로 팔아서 내가 적당히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어쨌든 현금의 흐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. 내가 진짜로 권하자면 그걸 전세를 주고 나는 좀 못한 곳에 가서 월세 살고 그럼 그 차입금이 생기잖아. 그걸로 장사를 하든 아니면 무슨 상가를 사든 어쨌든 현금을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을 해야지. 보유의 가치는 있어. 근데 그게 감당하기 어렵다면 뭐 세금 때문에 감당이 어렵든 아니면 현금 흐름이 충분히 나오질 않아. 그러면 팔아야지. 팔고 다시 시작해야지. 또 하나의 경우는 과거 같았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. 뭐 그 집을 팔고 그러면은 10억이었으면은 뭐 예를 들면 1억짜리 오피스텔을 뭐 10개를 산다. 그래서 그 중에 1개에 살고 9개를 세를 준다. 나름대로 괜찮은 솔루션이야.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자산의 가치는 크진 않아. 그렇지만 현금의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. 다달이 월세를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오피스텔 같으면은 한 500에 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야. 500에 30 내지 40. 물론 이제 신축이냐 구축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겠지만 그러면 9개에서 40만 원씩 받으면 아이 둘 데리고 뭐 사는 정도는 할 수 있겠지. 그러면 나쁘지 않아. 그리고 오피스텔도 아무리 안 오른다고 해도 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큼은 올라가게 돼 있지. 그러면 자산도 크게 손실 보지는 않아.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들이 생긴다는 거야. 과거에는 주택을 여러 개 사더라도 얘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를 낸다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얘는 금액이 싸기 때문에 뭐 중과를 받고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일단 중과를 맞게 되겠지. 취득할 때 취득세도 12%. 그 다음에 9개니까 9억. 그러니까 종부세도 6억 이상이면은 다주택자는 6억 이상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그럼 3억에 대한 종부세를 또 내야 돼. 그리고 얘도 값이 올라가면 그만큼 계속 물론 기준시가로 하기 때문에 뭐 안 올라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종부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해. 그 다음에 나중에 팔려고 했더니 양도세가 또 중과가 돼. 그러면 양도 차익도 많이 가져갈 수가 없어. 그러면 진짜로 순수하게 월세 받는 것 밖에 의미가 없는 거지. 그러면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는 한 채는 내가 거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거용으로 등록을 하고 나머지 9채에 대해서는 업무용으로 등록을 한다. 업무용 오피스텔은 실제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서 조금 인기가 떨어져. 전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, 나도 그게 업무용이기 때문에 부가세에 대한 부담이 있어. 그리고 월세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받지를 못해.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주거용보다는 찾는 사람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어서 세도 잘 안 나가. 그리고 나중에 팔 때도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내가 또 부담을 해야 돼.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유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고 수익에 대한 가치도 조금 줄어든다는 거지. 그래서 오피스텔을 여러 개로 갖는다라는 거에 대한 것은 지금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야. 딱 제일 권해주고 싶은 방법은 전세 받아서 목돈 만들고
나는 월세로 달에 살고 그 차입금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, 그러니까 이제 주택은 하나 가졌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을 하나 가져야지. 그리고 아까 오피스텔 뭐 9개 이런 얘기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물건이 많아지면 관리하기 힘들어. 수익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덩어리 좀 큰 거로 가져가는 게 더 좋지.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이제 일단 상가. 그 외에 이제 사무실이나 그런 걸로 쓸 수 있는 공간들. 그럼 그게 또 오피스텔일 수도 있어. 뭐 사무실 용도. 어쨌든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돼. 자산 많은데 현금 흐름 안 좋아서 못 사는 사람들 되게 많아.